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돈 10,000원 벌기가 쉽지 않은데요. 손수레에 광고판을 달아 어르신들을 돕는 공익사업이 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오세필 씨. 하루 6, 7시간씩 꼬박 일하지만 손에 쥐는 건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손수레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휴대폰 가게에서 치킨집까지 동네 상점들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마련한 상생 리어카 사업으로 손수레에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어르신들에게 소정의 광고료가 지급됩니다. 좀 예쁘고 또 편리한 리어카를 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광고를 받아서 광고주분들의 수입을 또 어르신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추가적으로 부수입을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손수레에 그려진 그림은 공공근로에 참여한 지역 대학생과 시민들의 솜씨입니다. 수레의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폐지나 고철은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치 확인이 가능한 GPS가 장착됐고 어르신들의 이동 동선이 파악돼 광고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해요. 리어카가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새 거여서 모든 게 하여튼 잘 작동이 돼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손수레에 광고를 내는 동네 가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먼저 사업을 제안했다는 치킨집 사장들. 광고 효과는 물론 가게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저분들이 좀 더 수익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이미지적인 거를 더 마케팅을 좀 펼치면 저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운전자들한테 더 눈에 띄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분들의 안전을 저희가 감히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광고를 하는 동네 상인들도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습니다. 길터주기 훈련은 물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출동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전통시장으로 진입합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무사히 시장 안을 통과합니다. 매월 한 차례 이상씩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하면서 시민의식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영업 때문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잘 지켜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주기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소방 통로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입할 때 이 물건을 건드릴 수도 있고 빨리 출동을 못해서 화재 진압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주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동한 소방차 안에서 버튼을 작동하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으로 신호등과 연계돼 소방차 안에서도 신호를 바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퇴근 시간대 소방서에서 우선 신호 시스템이 설치된 7개 교차로를 지나 다시 소방서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9분 45초로 미작동 때보다 1분 23초, 약 12.4% 단축됐습니다. 현재 세종소방본부는 조치원 일원 교차로 10곳에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2대를 더 설치하고 내년에는 신도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방차 길터지기 훈련 및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1초라도 먼저 도착해야 하는 소방대원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앱 가입자가 출시 267일 만인 지난 25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만 14세 이상 세종시민 가운데 35.2%가 여민전 앱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여민전 판매량은 시민이 구매하는 일반 발행분 1,370억 원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정책 발행분 35억 원 등 모두 1,405억 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실제 사용액은 1,306억 원으로 발행액의 93%가 사용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올해 세종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세종의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처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운전 캠페인을 적극 펼친 점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BRT 도로와 더불어 행복도시를 한 바퀴 순환하는 고리 형식의 도로가 있죠. 바로 외곽순환도로입니다. 현재 40% 정도는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는데 이 중 일부 구간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안의 상습 정체 구간 중 한 곳인 소담동 새샘교차로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는 물론 대전과 청주 방면으로 오가는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행복도시의 주요 진출입로인 만큼 차량이 몰리는 까닭도 있지만 사생활권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당초 지난 5월 개통이 논의됐지만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사안이 발생하면서 미뤄지다 최근 일부 구간에 대한 우선 개통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사생활권에 속한 외곽순환도로 3.4km 구간이 오는 30일부터 개통됩니다. 소담동 새샘교차로부터 지편동 새나루교차로까지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사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청주나 오송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책연구단지와 내부 순환로인 BRT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사생활권의 국책연구단지와 청주, 신단지 방면 교통량이 분산돼 새샘교차로 구간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한편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는 전체 28km 길이로 현재 16.7km가 개통돼 차량이 통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사생활권 3.4km가 개통되면 이제 미개통 구간은 7.9km만 남게 됩니다. 5생활권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말이나 2022년 상반기 개통이 예상되고 나머지 6생활권 구간은 내후년 착공해 2025년 말쯤 완전 개통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모두 63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의원 윤리강령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의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본회의를 마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 관련 법률 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년도 본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죠. 특히 지하주차장 건설을 백지화해 민주당 시의원들과의 갈등이 컸는데요.
박 시장과 황천순 의장이 단독 면담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동이 걸렸던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당초 674억 원 규모에서 335억 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국비 120억 원을 들여 조성하려던 지하주차장은 박 시장의 지시로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당이 다른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뒤집었다며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박 시장과 황천순 천안시의 의장이 단독 면담을 통해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비 반납 문제 등에 공감하고 지하 주차장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전임 시장이 계획 세워놨던 거를 100% 내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경 부분이나 그런 잔디 입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판단해서 제8대 천안시의회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6명으로 전형적인 여소야대 형국입니다. 갈등 국면 탓에 강도 높은 예산 심의로 통과가 불투명했던 박 시장의 공약 사업도 이번 합의에 따라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안 추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환영하고 있고요. 120원의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천안 삼거리공원이 정상적으로 시민들한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협치를 통해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건건 갈등 요소였던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이번 합의로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운행할 예정이었던 천안형 심야버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보류됐습니다. 천안시는 당초 이날부터 도시권동 지역을 순환하는 심야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확진자 확산세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운행 개시 시점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60명 이내로 천안 시민이나 천안 지역 직장인,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해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산의 한 대학교 홍보대사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보호구까지 착용하고 봉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도 학생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섭 기자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느새 텅 비었던 보관함은 까만 연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힘들 법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봉사에 나선 학생들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 때는 뭐 팔도 조금 뻐근하긴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연탄을 나르면서 마지막에 다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탄 나눔마저 줄었다는 소식에 순천향대 학생들이 올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스크에 보호복까지 챙겨 입으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만큼 연탄 봉사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까지 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알림이들의 의지를 함께 모아가지고 이렇게 9년간 전통 이어오게 되었고요. 저희 이웃분들이 올 겨울 따뜻한 한 해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순천향대 학생들이 전달한 연탄은 모두 2,000장. 학교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아산 지역 4가구에 골고루 전달됐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담긴 연탄 나눔 봉사만 벌써 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학생들이 한마다 도와주는데
올해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나눔도 줄어들고 있는 요즘, 이웃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선행이 모두에게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자율주행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 다양한 실증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범 운행지구로도 선정되면서 곧 상용화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증이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떤 실증이 더 진행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세종시 중앙공원 도로 구간에 관광형 자율주행차가 달립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차량을 활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형 이동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 호수공원 일원,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과 외국산 셔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 일부 BRT 도로 구간에선 자율주행 대중교통 실증도 이뤄지고 있는데 내년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12월 2일에는 시연과 또 시승을 겸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들이 BRT를 통해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와 자율주행 실외로봇 특구로 각각 추가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다양한 실증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와 관련해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종 단독지구와 충북 오송역과 세종 터미널을 잇는 공동지구 등 2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실외로봇 특구와 관련해선 중앙공원에서 비대면 배달이나 보안 순찰 로봇 등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향후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의 강점을 살리고 또 관련 계획도 재정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세종시가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자율차 혁신 플랫폼의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생활건별로 비슷한 건물 외관형 개와 색채 사용으로 시민들이 상가 건물 식별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건물 주차장 출입구 디자인을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건물 형태와 규모 등에 따라 기본형과 응용형으로 구분해 적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안은 시청 누리집 공공디자인 자료실에 게시된 건물명 표기사항 안내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천안 곳곳의 생태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 안내자 들꽃마실 회원들인데요. 최근에는 업성저수지에 동식물을 고스란히 담은 생태 도감을 출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꽃마실 김인순 대표를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생태 안내자 들꽃마실 어떤 모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들꽃마실은 천안 지속협에서 개설한 생태 안내자 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201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1기, 2기, 3기 선생님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들꽃마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만 어김없이 업성지, 봉서산, 그리고 천호지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식생의 변화를 보고 또 그걸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생물종 탐사 프로그램인 바이오브리지 천안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천안 시민해숲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최근에 그 업성 저수지 생태 도감을 출판하셨잖아요. 이 도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업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을 모아 두었던 것이 너무 이제 아깝고 업성 저수지가 생태 교육으로 그런 장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도감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감에는 한 120종 정도의 그 생물종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는 업성지 탐방 지도가 실려 있고, 또 도감이라 하면 일반인들에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성 저수지를 동정하는 포인트, 그리고 용어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발간된 도감들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저희들이 도서관과 초중 학교 그리고 천안시 도청에 배포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0부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그 도감 발간까지 출간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희 가깝게는 저희들이 겨울에 곤충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곤충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브리츠 천안 이제 5월 좀 땡겨서 5월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은 올해처럼 꾸준히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업성지 생태도감을 냈지만 내년에는 봉서산 생태도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연과 환경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성숙된 시민의 의식이 함께 할 때 사람하고 자연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들꽃마실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가슴뼈 부위의 양쪽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가슴뼈와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의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셋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넷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반복합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잊지 마세요.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돈 10,000원 벌기가 쉽지 않은데요. 손수레에 광고판을 달아 어르신들을 돕는 공익사업이 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오세필 씨. 하루 6, 7시간씩 꼬박 일하지만 손에 쥐는 건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손수레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휴대폰 가게에서 치킨집까지 동네 상점들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마련한 상생 리어카 사업으로 손수레에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어르신들에게 소정의 광고료가 지급됩니다. 좀 예쁘고 또 편리한 리어카를 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광고를 받아서 광고주분들의 수입을 또 어르신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추가적으로 부수입을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손수레에 그려진 그림은 공공근로에 참여한 지역 대학생과 시민들의 솜씨입니다. 수레의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폐지나 고철은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치 확인이 가능한 GPS가 장착됐고 어르신들의 이동 동선이 파악돼 광고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해요. 위아래가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새 거여서 모든 게 하여튼 잘 작동이 돼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손수레에 광고를 내는 동네 가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먼저 사업을 제안했다는 치킨집 사장들. 광고 효과는 물론 가게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저분들이 좀 더 수익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이미지적인 거를 더 마케팅을 좀 펼치면 저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운전자들한테 더 눈에 띄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분들의 안전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광고를 하는 동네 상인들도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습니다. 길터주기 훈련은 물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출동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전통시장으로 진입합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무사히 시장 안을 통과합니다. 매월 한 차례 이상씩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하면서 시민의식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영업 때문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잘 지켜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주기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소방 통로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입할 때 이 물건을 건드릴 수도 있고 빨리 출동을 못해서 화재 진압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주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동한 소방차 안에서 버튼을 작동하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으로 신호등과 연계돼 소방차 안에서도 신호를 바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퇴근 시간대 소방서에서 우선 신호 시스템이 설치된 7개 교차로를 지나 다시 소방서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9분 45초로 미작동 때보다 1분 23초, 약 12.4% 단축됐습니다. 현재 세종소방본부는 조치원 일원 교차로 10곳에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2대를 더 설치하고 내년에는 신도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방차 길터지기 훈련 및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1초라도 먼저 도착해야 하는 소방대원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앱 가입자가 출시 267일 만인 지난 25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만 14세 이상 세종시민 가운데 35.2%가 여민전 앱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여민전 판매량은 시민이 구매하는 일반 발행분 1,370억 원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정책 발행분 35억 원 등 모두 1,405억 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실제 사용액은 1,306억 원으로 발행액의 93%가 사용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올해 세종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세종의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처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운전 캠페인을 적극 펼친 점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BRT 도로와 더불어 행복도시를 한 바퀴 순환하는 고리 형식의 도로가 있죠. 바로 외곽순환도로입니다. 현재 40% 정도는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는데 이 중 일부 구간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안의 상습 정체 구간 중 한 곳인 소담동 새샘교차로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는 물론 대전과 청주 방면으로 오가는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행복도시의 주요 진출입로인 만큼 차량이 몰리는 까닭도 있지만 사생활권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당초 지난 5월 개통이 논의됐지만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사안이 발생하면서 미뤄지다 최근 일부 구간에 대한 우선 개통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사생활권에 속한 외곽순환도로 3.4km 구간이 오는 30일부터 개통됩니다. 소담동 새샘교차로부터 지편동 새나루교차로까지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사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청주나 오송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책연구단지와 내부 순환로인 BRT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사생활권의 국책연구단지와 청주, 신단지 방면 교통량이 분산돼 세종교차로 구간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한편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는 전체 28km 길이로 현재 16.7km가 개통돼 차량이 통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사생활권 3.4km가 개통되면 이제 미개통 구간은 7.9km만 남게 됩니다. 5생활권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말이나 2022년 상반기 개통이 예상되고 나머지 6생활권 구간은 내후년 착공해 2025년 말쯤 완전 개통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모두 63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의원 윤리강령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본회의를 마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년도 본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죠. 특히 지하주차장 건설을 백지화해 민주당 시의원들과의 갈등이 컸는데요. 박 시장과 황천순 의장이 단독 면담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동이 걸렸던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당초 674억 원 규모에서 335억 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국비 120억 원을 들여 조성하려던 지하주차장은 박 시장의 지시로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당이 다른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뒤집었다며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박 시장과 황천순 천안시의 의장이 단독 면담을 통해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비 반납 문제 등에 공감하고 지하 주차장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전임 시장이 계획 세워놨던 거를 100% 내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경 부분이나 그런 잔디 입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판단해서 제8대 천안시의회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6명으로 전형적인 여소야대 형국입니다. 갈등 국면 탓에 강도 높은 예산 심의로 통과가 불투명했던 박 시장의 공약 사업도 이번 합의에 따라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안 추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환영하고 있고요. 120원의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천안 삼거리공원이 정상적으로 시민들한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협치를 통해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건건 갈등 요소였던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이번 합의로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운행할 예정이었던 천안형 심야버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보류됐습니다. 천안시는 당초 이날부터 도시권동 지역을 순환하는 심야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확진자 확산세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운행 개시 시점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60명 이내로 천안 시민이나 천안 지역 직장인,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해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산의 한 대학교 홍보대사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보호구까지 착용하고 봉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도 학생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섭 기자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느새 텅 비었던 보관함은 까만 연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힘들 법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봉사에 나선 학생들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 때는 뭐 팔도 조금 뻐근하긴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연탄을 나르면서 마지막에 다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탄 나눔마저 줄었다는 소식에 순천향대 학생들이 올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스크에 보호복까지 챙겨 입으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만큼 연탄 봉사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까지 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알림이들의 의지를 함께 모아가지고 이렇게 9년간 전통 이어오게 되었고요. 저희 이웃분들이 올 겨울 따뜻한 한 해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순천향대 학생들이 전달한 연탄은 모두 2,000장. 학교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아산 지역 4가구에 골고루 전달됐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담긴 연탄 나눔 봉사만 벌써 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학생들이 한마다 도와주는데 올해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나눔도 줄어들고 있는 요즘, 이웃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선행이 모두에게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자율주행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 다양한 실증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범 운행지구로도 선정되면서 곧 상용화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증이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떤 실증이 더 진행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세종시 중앙공원 도로 구간에 관광형 자율주행차가 달립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차량을 활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형 이동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 호수공원 일원,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과 외국산 셔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 일부 BRT 도로 구간에선 자율주행 대중교통 실증도 이뤄지고 있는데 내년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12월 2일에는 시연과 또 시승을 겸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들이 BRT를 통해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와 자율주행 실외로봇 특구로 각각 추가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다양한 실증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와 관련해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종 단독지구와 충북 오송역과 세종 터미널을 잇는 공동지구 등 2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실외로봇 특구와 관련해선 중앙공원에서 비대면 배달이나 보안 순찰 로봇 등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향후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 시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의 강점을 살리고 또 관련 계획도 재정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세종시가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자율차 혁신 플랫폼의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생활건별로 비슷한 건물 외관형 개와 색채 사용으로 시민들이 상가 건물 식별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건물 주차장 출입구 디자인을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건물 형태와 규모 등에 따라 기본형과 응용형으로 구분해 적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안은 시청 누리집 공공디자인 자료실에 게시된 건물명 표기사항 안내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천안 곳곳의 생태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 안내자 들꽃마실 회원들인데요. 최근에는 업성저수지에 동식물을 고스란히 담은 생태 도감을 출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꽃마실 김인순 대표를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생태 안내자 들꽃마실 어떤 모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들꽃마실은 천안 지속협에서 개설한 생태 안내자 과정을 이수환 선생님들이 모여서 201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1기, 2기, 3기 선생님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들꽃마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만 어김없이 업성지, 봉서산, 그리고 천호지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식생의 변화를 보고 또 그걸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생물종 탐사 프로그램인 바이오브리지 천안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천안 시민해숲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최근에 그 업성저수지 생태 도감을 출판하셨잖아요. 이 도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업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을 모아두었던 것이 너무 이제 아깝고 업성저수지가 생태 교육으로 그런 장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도감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감에는 한 120종 정도의 그 생물종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는 업성지 탐방 지도가 실려 있고 또 도감이라 하면 일반인들에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성저수지를 동정하는 포인트 그리고 용어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발간된 도감들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저희들이 도서관과 초중 학교 그리고 천안시 도청에 배포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0부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그 도감 발간까지 출간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희 가깝게는 저희들이 겨울에 곤충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곤충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브리지 천안 이제 5월 좀 땡겨서 5월 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은 올해처럼 꾸준히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업성지 생태도감을 냈지만 내년에는 봉서산 생태도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연과 환경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성숙된 시민의 의식이 함께 할 때 사람하고 자연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들꽃마실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